우리가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고요. 여성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홍콩 출신의 보수적인 미디어 평론가로 최근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한국 요리와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홍콩은 요리 문화가 훨씬 깊고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에 반대편 남자는 즉각 반박하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한국은 이미 요리계를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덕분에 한국은 레스토랑 40곳이 추가로 유명해졌습니다. 홍콩은 당장 한국처럼 요리 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논쟁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점점 더 고조되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국의 성공을 강조하며 홍콩은 더 이상 전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자는 자신만만하게 콧방귀를 뀌며 남자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이 요리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요? 터무니없네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겁니까? 우리 홍콩은 딤섬이라는 전통 요리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한국이 그 정도로 따라오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는 눈을 번쩍 뜨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흑백 요리사가 아시아 전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홍콩이 그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만들어냈습니까? 그건 넷플릭스의 힘이죠. 홍콩은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나라입니다.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우리의 유산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발전 없이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글로벌 경쟁입니다. 한국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리 프로그램이 단순한 요리쇼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수출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때 앵커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흑백 요리사는 18개 나라에서 순위권에 올랐고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에서는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며 40곳의 유명한 레스토랑이 생겨나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어지며 반박을 준비하는 듯했지만 남자는 이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이건 단순히 요리 대결이 아니라 문화적 혁신이에요. 심지어 에드워드 리 셰프는 한국에 오기 전 30년 동안 해왔던 요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잖아요. 그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혁신적이어야 해요. 여자는 차분히 앉아있던 자세를 바로잡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홍콩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을 따라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홍콩의 요리계가 무너진다는 말이군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는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요리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들은 요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전통, 그리고 혁신을 모두 포용해 세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배워야 해요. 여자는 이를 악물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홍콩은 결코 다른 나라를 따라가거나 모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존심이요? 그렇다면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뒤처질 각오를 하세요. 한국은 이미 요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고 우리 홍콩이 그 흐름을 거부한다면 그저 남는 건 아쉬움뿐일 겁니다. 카메라가 패널들의 뜨거운 논쟁을 비추며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튜디오 안팎에서는 이 치열한 설전이 마치 국가적 자존심을 건 전투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첸입니다.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요리사로서의 30년 넘게 걸어온 셰프입니다. 홍콩에서 시작한 저의 여정은 전통 딤섬의 깊이를 탐구하며 동서양의 요리 문화를 접목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음식 예술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 내에서 제가 운영하는 황금 용궁 레스토랑은 여러 국제적인 요리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며 미슐랭 가이드에서 3스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딤섬뿐 아니라 서양의 고급 재료와 기법을 결합한 퓨전 딤섬으로 고객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레스토랑은 홍콩뿐만 아니라 뉴욕, 파리, 도쿄에도 지점을 두고 있으며 각 도시의 문화와 재료를 반영한 혁신적인 요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요리사로서 여러 유명한 다큐멘터리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콩 요리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요리 프로그램에도 게스트 셰프로 참여해 전통 딤섬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이며 글로벌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홍콩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리 연구를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영감을 찾는 것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요리 문화를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한국 요리의 철학을 제 딤섬에 접목하여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체는 하루의 피로를 풀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앞에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익숙한 뉴스 패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패널 간의 설전이 극에 달한 듯 보였습니다. 웨이체는 천천히 팔짱을 끼며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자신도 홍콩에서 딤섬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수십 년 동안 셰프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대화는 단순한 말싸움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패널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의 가슴을 묵직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프로그램의 인기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3주 연속 비영업권 시리즈 1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아시아권에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수출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서도 1위에 올랐죠. 특히 홍콩의 한 칼럼은 한국이 단숨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40곳을 추가하며 한국을 여행할 이유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웨이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흑백 요리사라 손님들 사이에서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던 그 프로그램. 자신이 사랑했던 홍콩 요리는 예전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30년 넘게 홍콩의 전통적인 딤섬을 만들어 온 이곳에서 요즘 들어 손님들은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몇 손님들만이 한국을 꼭 가봐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한국 요리와 흑백 요리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웨이체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콩도 이런 요리 대회를 열었다면 어땠을까요? 흑백 요리사가 한국의 요리 문화를 세계에 알린 것처럼 홍콩도 자신만의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에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처럼 우리 딤섬도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서게 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홍콩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얻는 수익이 상당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흑백 요리사가 불러일으킨 한류 바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딤섬 레스토랑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웨이체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TV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흑백 요리사의 마지막 우승자가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셰프들이 요리에 쏟아붓는 열정과 혁신은 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나도 저 무대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 웨이첸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꽃이 다시 한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웨이첸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웨이첸은 딸이 건네준 차를 마시며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흑백 요리사 마지막 회를 시청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딸의 취향에 맞춰 처음엔 가볍게 보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웨이첸 자신도 이 프로그램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 살아남은 8명의 셰프들은 무한 요리 지옥이라는 제목의 미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두부를 주제로 끝없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요리사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이 개인전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각기 다른 요리를 완성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모든 셰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땀방울이 맺혔고 손끝은 흔들림 없이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웨이첸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최후의 2명만이 남았습니다. 그중 1명, 바로 나폴리 마피아라는 별명을 가진 권성준 셰프가 최종 우승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요리를 한식에 접목시킨 파스타 요리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췄을 때 권성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웨이첸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주방과 집만 오가며 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의문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야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권성준의 말은 그저 요리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웨이첸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요리에 대해 열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요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를 해봤던가? 딸이 고개를 돌려 웨이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한국 가볼까요? 나 요즘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요. 흑백 요리사 보고 나서 더더욱. 딸의 말은 웨이첸의 마음에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웨이첸은 대답 없이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정도인가? 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그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권성준이 마지막 소감을 말하는 동안 웨이첸은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 웨이첸은 그 감정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저 무대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 딸은 다시 한번 웨이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렇게 대단한 요리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진짜 한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웨이첸은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국에 가보자. 나도 직접 한국의 요리를 경험해보고 싶구나. 딸의 얼굴에 기쁨이 피어오르고 웨이첸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가서 그들이 만든 새로운 요리의 세계를 직접 보겠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딤섬 요리가 새로운 세대와 다시 만날 기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웨이첸은 딸과 함께 거실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설렘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딸은 이미 자신이 가보고 싶은 식당 목록을 검색하며 한국에서 어떤 요리를 먹어볼지에 대해 한창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봐. 딸이 눈을 반짝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만 모아놓은 리스트가 있어요.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네요. 이곳들은 이미 한 달 전에 다 예약이 끝났대요. 딸의 말에 웨이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한국 셰프들의 식당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물론이고 다른 인기 있는 식당들까지 젊은 손님들로 활기가 넘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야. 웨이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프로그램 하나로 요리사들이 이만큼 유명해지고 손님들이 몰리다니. 우리 홍콩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나도 내 요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딸은 웨이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화면을 스크롤하며 여러 기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여기 기사들 봐봐요. 넷플릭스에 출연한 이후로 젊은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남 노보텔에 있는 한 레스토랑도 그렇고 유명 셰프들의 업장이 전부 활기를 되찾았대요. 아빠도 젊은 손님들이 많이 오면 좋겠죠? 웨이체는 딸의 말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가 운영하는 딤섬 레스토랑은 요즘 젊은 손님들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홍콩에서도 한때 관광객이 붐볐지만 요즘은 그런 활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웨이첸의 마음은 다시금 복잡해졌습니다. 아빠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국 셰프들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빠의 딤섬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딸은 순수한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웨이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아, 내 요리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나도 조금은 다시 열정이 생기는 것 같구나. 딸은 긍정적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국에 가서 직접 그 셰프들이 만든 요리도 먹어보고 아빠만의 새로운 영감을 얻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웨이체는 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딤섬을 다시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때는 그도 요리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속에 그 열정이 무뎌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오자. 웨이체는 결심하듯 말하며 예약 페이지에서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가 예약된 그 순간 웨이체는 또다시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그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그는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웨이첸과 딸은 한국에서 방문할 식당들과 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설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준비하던 중 딸이 전해준 소식에 웨이첸은 또 한 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웨이첸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유명 셰프들이 인터뷰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셰프들은 하나같이 넷플릭스 출연 이후 새롭게 젊은 손님들이 몰려와 활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셰프는 말했습니다. 30년 된 호텔 레스토랑인데 넷플릭스 덕분에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업계 전체가 새로운 숨을 얻은 것 같아요. 웨이첸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묘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30년 동안 요리사로 살아왔고 레스토랑을 운영해왔지만 요즘 그의 가게는 나이든 단골 손님들만이 찾아왔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는 손님들이긴 하지만 웨이첸은 젊은 손님들에게 자신의 딤섬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과연 자신의 요리도 젊은 세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딸은 또 다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넷플릭스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 요리사들이 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보가게 유명 셰프는 인터뷰에서 요식업계가 새로운 활기를 찾았다며 자신이 출연한 덕에 더 많은 외국인 손님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웨이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도 나름 성공적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요? 한국 셰프들처럼 자신도 젊은 손님들을 다시 가게로 불러들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내 딤섬도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 웨이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밝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아빠만의 새로운 요리 스타일을 만들어보자. 한국 셰프들처럼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는 거예요. 딸의 말에 웨이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딸아. 나도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야. 이 여행에서 무언가 새로운 영감을 얻어야겠어. 한국 셰프들이 자신들의 요리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다시 한번 요리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려 해.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웨이체는 딸과 함께 여행 준비를 마무리하며 더 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나서도 웨이첸과 딸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식당 예약을 해야 할지, 어떤 셰프의 식당을 먼저 방문할지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은 예약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준비는 철저해야 했습니다. 딸은 이미 한국의 식당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앱에서 셰프별로 식당 예약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나폴리 마피아 셰프의 식당은 이곳에서 예약할 수 있어요. 딸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웨이체는 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그램 하나로 셰프들이 이렇게나 주목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요리를 맛보려 예약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웨이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면 어땠을까? 그는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예약을 마치고 나서야 웨이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셰프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걸 보니 나도 요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나도 내 딤섬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어졌다. 딸은 아버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러 셰프들의 요리를 맛보고 나면 아빠만의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웨이체는 딸의 격려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콩에서 오랫동안 요리사로 일하면서 늘 전통을 고수해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셰프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자신도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웨이체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자신이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에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그 도전의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전 세계에 자신의 딤섬을 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선보이고 열정 가득한 젊은 셰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상상을 하니 그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만약 홍콩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저는 꼭 출전할 겁니다. 웨이체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큰 꿈을 꾸기로 했습니다. 홍콩의 전통 딤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 세계에 알릴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행을 앞두고 웨이체는 다시금 요리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새로운 도전 정신이 앞으로의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웨이첸의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웨이첸의 여정을 더 자세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